이분은 많이 보시던 분 그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한 말씀 하시죠. 오랜 동안 자숙을 거치고 아, 무리까지 일으키셨어요? 제가 일으킨 건 아닌데요. 네. 아, 어쩔 수 없죠 뭐. 고생하셨습니다. 연대 책임이죠. 근데 그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반가우니까 반스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반스 좋죠. 네. 네. 제가 반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신고 있고 생각보다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 반스 브랜드 스토리라든지 내용들, 패션 좋아하는 사람이면 좀 신는다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어서 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BC마트의 대표 신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팔렸던 것 같고 반스 매장보다 ABC마트가 좀 더 싸죠? 가격은 같아요. 원래 없었다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반스가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반스가 진짜 싼 편이에요. 오히려 국내가 더 싸다? 네. 우리나라가 컨버스랑 반스가 리테일가가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요. 디테일이 의외네요.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더 비싼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닝화 같은 경우도 150불짜리가 거의 199,000원. 뭐 일본에 비해서 많이 지지는 시장도 아닌데 예전 뭐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런 서브컬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약했지만 지금 많이 성장해서 이런 것들이 양산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ABC마트에서 되게 싸게 파는 예쁜 신발 정도로 많이 팔렸었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홍대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애인 것 같기도 하고 랩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줄무늬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약간 힙스터 느낌 나잖아요. 아, 그쵸, 그쵸. 특히 올블랙을 많이 좀 블랙. 팔롱쟁이들이 그쵸, 그쵸. 저는 중창 까만 거 되게 힘들거든요, 신발. 저 하나 있어요. 아, 슈프림 콜라보. 아, 슈프림 콜라보 반스. 네. 그거 신고 달리기도 하고 음. 뭐 엄청 해갖고 엄청 해졌어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되게 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귀한 거. 이거 슈프림이구나 했지만 큰 생각 없이 이거 그냥 신으면 신는 거지 뭐. 실착하고만. 그렇죠. 저는 되게 귀한 것들은 잘 안 신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 모양이 있고 막 그 반스 갖고 있는 노트랙. 못 신겠더라고요, 약간. 다시는 못 구할 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신던 반스랑 느낌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 더 고급지다? 좀 맞아요. 마감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제가 봤던 반스들이랑 자세히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모르죠. 뭔가 달라 보이죠? 네. 일반 반스 원래 많이 신다가 그 반스 볼트 바이 반스라 그래서 이제 뭐 나이키 랩이나 AC 같은 다른 라인인 건데 그 제가 봤던 이 손 모양 있는 노트랙 콜라보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볼트라는 라인인 거죠? 네, 그것도 볼트 라인. 반스도 중요하지만 볼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볼트가 반스가 패션 스니커즈로 올라오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한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가 않잖아요. 볼트는 처음 들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ABC마트에서 반스 많이 봐도 볼트 라인이라고 써놓고 2만원 더 비싸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살 것 같거든요. 어떤 패션 스니커즈로 올라가는데 볼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반스에서는 이 라인에다가 엄청난 의미부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케팅도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발매 자체도 되게 한정적으로만 하고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다 같은 느낌의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매니아들은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만. 그냥 이렇게 올려주고 사가려면 사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사게끔 만드는.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는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니아들은 그렇잖아요. 되게 작은 디테일 하나 때문에 막 가격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죠. 사실 그냥 신고 있다 그러면 잘 모를 정도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럼 반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반스가 정말로 오래된 브랜드임에도 성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50주년 뭐 이런 행사도 했었고 네. 이게 와 이렇게나 오래됐다고? 라고 좀 놀랬었거든요. 공급망도 되게 넓은 편인데 불구하고 얘네들이 맨날 적자에 허덕이다가 그래서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설립자인 반스잖아요. 네네. 이제 반시 형제들의 브랜드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반도렌의 고무회사 그래서 줄여서 반스로 하는 건데 다 쫓겨났어요. 지금 없나요? 다 팔리고 쫓겨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명예회장 느낌도 아니고 그냥 다 팔고 이미 안녕. 계속해서 적자만 보고 있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했고 지금은 그 슈프림 갖고 있는 VF. 네, 거기에 들어가면서 조금 안정되고 수익도 되게 많이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반스는 표류하던 그런 브랜드였어요.
의외네요. 어릴 때부터 반스를 좀 많이 봐서 그 가격이 물론 저렴하긴 했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 눈에 보였던 브랜드인데 경영난이었다, 적자에 허덕였다. 그렇죠. 좀 의외의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액션 스포츠에만 몰두를 했었던 것도 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스포츠가 인기가 시들면 얘네들도 자연스럽게 시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반스의 키코어라고 하면은 스케이트보드가 메인이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도 그렇지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이제 패션에 활용되게끔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스포츠에서도 계속 넘버원이긴 하지만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 DNA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새 회사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경영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돈 중심으로. 얘네가 처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반스를 패션 시장으로 진출시켜보자. 네, 이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꾸준한 수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키의 오래된 아카이브들 계속 부활시켜갖고 파는 거, 이렇게 레트로 시키는 거, 그렇죠. 혹은 아니면 뭐 아디다스 컨소시엄이나 나이키 랩 같은 거,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얘네가 느낀 게 컸던 것 같고, 얘네들도 클래식 모델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다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새로 나온 신발들만 판매 전략을 세우고 막 억지로 밀어파는 것 같은 느낌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간략하게 클래식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아는 건 올드스쿨밖에 없어요. 맞아요. 반스가 그 처음 설립하면서부터 제일 처음 만들었던 신발은 어센틱. 어센틱. 네, 어센틱이고 그 다음은 형이 말하는 올드스쿨. 그리고 올드스쿨의 하이컷 버전 스케이트 하이. 아, 그거 읽기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맞아요. 팔을 왜 쓰는 건지. SK8. 네. 이거는 약간 미국 사람들만 아는 스케이트 하이. 그 에이브릴 라빈 노래에도 그게 똑같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스케이트보이. 그게 왜 팔이 들어갔는데 스케이트로 읽는지 어렸을 때 진짜 한참 고민했었어요. 그때는 되게 힙했던 거니까 스케이트 하이 그리고 슬리본 슬리본, 네, 야, 그리고- 실내화. 그리고 에라 에라.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가 반스의 거의 초창기의 클래식 모델 베스트죠. 5개. 5개. 5개를 되게 기본으로 가지고 약간 좀 예술적인 좀 실험 같은 거? 실험적인 디자인을 뽑아낸다든지 네. 모델을 개량한다. 네. 소재를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을 조금 더 새롭게 바꿔서 해본다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반스 신발들은 어퍼가 캔버스로 되어 있잖아요. 캔버스는 또 그림 그리거나 이런 거 하기 되게 장난치기 좋거든요. 아, 그 반스 행사할 때마다 네. 커스텀 페인팅 같은 걸 하더라고요. 맞아요. 캔버스가 정말 우리 소재 이름 캔버스기도 한데 화가들이 사용하는 캔버스도 그 그렇죠, 캔버스잖아요. 신발이 아니라 정말 미술할 때 쓰는 캔버스처럼 깔아준 느낌? 네, 그런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되게 유통망을 한정시켜서 정말 아는 사람들만 구할 수 있게 신발을 만들었고 초창기에는 많이 만들면 막 1,500개 이 정도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너무 많이 풀려갖고 세일까지 가죠. 기본적으로는 반스 볼트 자체 라인이 있기도 하고 디자이너 관련된 콜라보들은 다 볼트로 나와요. 편집샵이나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는 대부분 볼트로 나오고 있어요. 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나이키와 디자이너의 콜라보처럼 볼트도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네, 맞아요. 특이하게도 슈프림도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그래서 슈프림이랑 나오는 거는 일반 라인으로 나와요. 아니면은 액션 스포츠 라인 쪽으로 나와요. 패션에 관련된 콜라보 같은 경우는 볼트로 나오고 슈프림처럼 코어가 같은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스트릿웨어 쪽이랑 할 때는 일반 라인으로. 맞아요. 예전에는 액션 스포츠가 자기네 모든 것이었다면 이제는 액션 스포츠랑 패션이랑은 별개로 이렇게 따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과거에 비해서는 수량도 많이 올라갔고 한정이나 뭐 실험적이라고는 했지만 매년 똑같은 컬러도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까만색, 남색, 빨간색 이런 거는. 일반 모델이랑 볼트랑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뭐 다른 라인이 또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스 자체는 아까 말했던 그 액션 스포츠와 좀 음악, 미술, 스트릿 컬처 이런 거에 기반을 해두고 나오고 있잖아요. 볼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패션을 DNA로 하고 있는 그 라인이고, 그러니까 기반은 비슷한데 그렇죠. 지향하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패션이고 한쪽은 기존 키코어엔. 그래서 일반 라인이랑 일단 제일 큰 차이는 일반 매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어디서 사요? 일단 뭐 ABC 마트 네. 없고요. 아, 반스 매장에도 없어요. 매장에도 안 팔아요? 네, 매장에도 안 팔아요. 어, 얘네들은 무조건 패션 중심의 멀티샵에서만 팔아요. 저는 반스 콜라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편집샵에서만 파는데 콜라보 같은 경우는 또 특정 또 이렇게 시즌이 있는 거잖아요. 콜라보 네, 언제 맞아요. 하겠다. 뭐 그렇잖아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콜라보 내놓으면 마케팅 엄청 시끄럽게 하고 아. 물량도 폭발하고 여기저기 다 팔잖아요. 힘들죠. 된 적이 없어요.
바라시면 안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넣으세요. 한 번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나는 라풀 넣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도 안 하고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샵에서만 조용히 발매하는 수량도 당연히 되게 좋고 그리고 일반 라인보다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그렇게 못 살 정도의 금액 차이는 아니네요. 근데 일반 라인이랑 차이가 좀 많지가 않으니까 되게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섣불리 돈 내긴 좀 아깝죠. 반스는 반스인데라고 생각하는 그럴 사람들은 수도 있죠. 정말 디테일을 사랑하고 콜라보 같은 경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면 충분히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콜라보 모델도 가격대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콜라보는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약간 해당하는 브랜드가 조금 더 고급이면 소재나 이런 거 좀 좋은 거 쓰는 경우가 많죠. 소재 차이? 네,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긴 하죠. 그럼 가격대가 정말 착실한 가격대네요. 뭐 나이키나 이런 거 엄청나게 착한 가격대고 솔직히 아디다스 이지 너무 비싸잖아요. 뭐 나이키 신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못 줄 금액 얼마 안 절대 되죠. 아니에요. 많이 저렴하구나. 그렇죠. 이지 뭐 지금 이지 부스트 29만 원인데요. 아는 사람들만 사라 이런 게 볼트가 갖고 있는 좀 그런 다른 감성인 것 같아요. ABC 마트나 그런 데는 없는 건 이해하는데 매장에도 안 갖다 놓는다는 건 네. 기본 반스 매장에는 안 들여놓고 정말 특별 매장에만 소규모 갖다 놓는 경우가 많고 강남에 있는 반스 뭐 이런 매장 되게 크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볼트는 없어요. BMW인데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굳이 M 패키지 사잖아요. 그쵸, M 그쵸? 스포츠 패키지. 그래서 M 로고 하나 달잖아요. 사실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차를 끄는 사람들은 되게 차이 많이 난다고 느끼죠. 가격 차이도 좀 있고. 그리고 일반 라인이랑 볼트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퀄리티가 훨씬 좋고 자세히 보면 좀 체감이 될 정도로 퀄리티 차이가 날 거예요. 뭐 마감이나 소재의 고급스러움 같은 것도 훨씬 더 좀 나은 편이고 인솔이 반스는 네. 그 벌커나이즈드 구조라서 증기에다가 찌는 거 그릇처럼 생긴 걸 네. 생긴 신발에다가 찌는 거잖아요. 인솔이 그래서 쿠셔닝의 전부인데 볼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쿠셔닝이 훨씬 더 좋아요. 일반 라인 울트라 쿠시 인솔이 들어가 있는데 울트라 쿠시가 말로 하자면은 옵솔라이트? 네 옵솔라이트 그거랑 같은 거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마케팅용으로 써먹어도 되잖아요. 얘는 발이 훨씬 편한 반스입니다 하는 정도로. 얘네들 울트라 쿠시 인솔이라는 게 아무 데도 안 써있어요. 신발에도 안 써있나요? 신발에도 안 그 써있어요. 신발 안에 그 인솔에도 안 써있어요? 거기도 안 써있어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그쵸. 울트라 쿠시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울트라 쿠시라고 보면 뭔지 알겠어요. 울트라 쿠시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훨씬 쿠셔닝이 뛰어나고 좋은 쿠셔닝임에도 불구하고 딱히 홍보를 하지 않는다? 네. 정말로 아는 사람만 신으라는 것 같아요. 파는데도 안 알려주고 내가 뭐 썼는지 자랑도 안 하고 하지만 잘 팔리고 잘 팔리죠. 뭔가 좀 그런 감성인 게 느껴지죠. 약간 진짜 니네들만 신어라 이런 거. 약간 그 타겟 자체가 패션이기도 하고 패션이면서 뭔가 좀 재미적인 요소를 더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찾는 재미도 있고 허세 같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쵸. 하지만 우리 좋은 거 썼는데 굳이 안 알려주는 허세. 드러내놓고 하는 수액 같은 허세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잘 만드니까 하는 그런 허세도 좀 있네요. 그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죠. 이런 인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착용감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 반스 신으면 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바닥과 혼연일체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아스팔트를 다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반스가 외형은 이쁜데 발이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볼트나 아니면 좀 이따가 말씀드릴 에너하임 라인 같은 거 신으시면은 훨씬 편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이 진짜 괜찮아갖고 되게 자주 신고 있어요. 발이 불편하시면 2만 원만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어디서 파는지는 몰라요. 외형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미드솔이 어퍼 부분을 살짝 덮고 있잖아요. 볼트는 일반 라인보다 훨씬 높아요. 그 덮는 높이가. 고무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어갖고 저 같은 경우는 발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왕발인 분들은 볼트를 사시는 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약간이라도 왕발에 컴플렉스가 있으시다면 그 고무 소재 자체가 일반 판에 비해서 훨씬 더 광택이 있는 소재라서 조금 더 반짝거리더라고요. 네, 좀 더 고급스럽죠. 그 반짝거리는 게 막 유치하게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보급이어서 광택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은은한 광택. 그리고 일반 판처럼 그냥 새하얀 색이 아니라 약간 오프화이트 컬러 같은 그죠. 고급스러움을 많이 살리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박스에 보면 모델명 써있잖아요. 모델명 동일해요. 뒤쪽에 LX가 붙어요. LX? 네, LX. 그러면은 럭셔리인가요? 딱 봐도 럭셔리겠죠.
뭐라고 뭐라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아,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럭셔리, 올드스쿨의 럭셔리다. 그쵸. 조금 신경 썼다. RX. 조금 더 재밌는 거는 아까 에너하임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너하임은 DX라고 붙어요. 누가 봐도 디럭스. 누가 봐도 디럭스. 아, 그렇죠? 디럭스가 좋은가요? 럭셔리가 좋은가요? 아유, 럭셔리죠. 네, 맞아요. 가격 차이도 실제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에너하임은 그러면 또 일반 모델하고 볼트하고의 중간이겠네요. 네. 근데 얘는 또 되게 특이한 게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에너하임? 맞아요. 네. 약간 애매하죠. 어. 그 볼트가 네. 반스의 클래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 아까 설명했던 5개. 패션 테이스트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에너하임 같은 경우에는 반스의 클래식 모델들을 복각하는. 아, 복각이라 한다면 초창기 나왔던 모델 네. 그대로. 네. 어.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을 그대로 재현해 보자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 많이 다른가요? 거의 비슷해요. 초창기 모델이나 지금 나오는 모델이나 뭐 물론 제가 땀이나 뭐 이런 것까지 보진 않았지만 큰 차이를 못 느끼긴 했어요. 하지만 에너하임은 거기 이제 초창기 모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 네.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 5개의 원형, 원형. 처음 반스가 만들어졌던 그때 원형을 조금 더 이제 복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에너하임 자체가 반스가 처음 세워졌던 공장 지역이라고 지역이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볼트랑 비슷한 거는 미드솔의 고무 부분, 폭싱 부분이 똑같이 얘도 광택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볼트가 조금 더 광택이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에너하임은 일반판에 비해서는 광택이 조금 더 있는 편? 약간 중간쯤이라고 보면 진짜 애매하게 딱 중간 포지션을 만들어놨네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쪽은 아닌데 형 빈티지 신발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운동화들 특히 나이키나 컨버스 같은 거 복각이 아니라 정말 70년대 80년대에 생산됐던 거 그게 또 굉장히 큰 신향이 있더라고요. 이베이나 네. 아니면 일본 뭐 야후 옥션 이런 데서 되게 비싼 값에 팔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빈티지 카메라나 그런 거는 제가 좀 접하기도 하고 수집해 본 적도 있고 한데 복각이 아닌 오리지널을 구해서 신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생산 방식이 좀 더 달랐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발 라스트도 달랐을 테고 근데 그런 맛을 조금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시 이제 매니아들은 항상 그 디테일 차이니까. 그쵸. 그래서 에너하임은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냥 일반 소비자들한테 뭐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에너하임 라인은 일반 라인에 비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가격은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인솔은 동일하게 울트라 쿠시라서 발은 편해요. 그러면 선택지가 넓어지네요. 꼭 볼트로 갈 게 아니라 에너하임도 있다. 네. 얘는 다만 좀 더 빈티지스러운 부분에 포커스가 돼 있고 네. 볼트는 빈티지보단 좀 더 패션에 맞춰서 포커스를 잡고 맞아요. 얘는 디럭스고 얘는 럭셔리고 맞아요. 가격도 그래서 딱 그 정도 차이 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 차네요. 그 정도 가격 차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에너하임 올드스쿨이 하나 있는데 일반 올드스쿨에 비해 발편한 거 정도만 해도 그 정도 돈은 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만 신어본 것 같아요. 진짜 붙어있는 느낌이 늘 나다 보니까 잠깐 신는 거는 크게 무리 당연히 없고 오래 걸을 때나 그럴 때는 확실히 좀 그 바닥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옵셔닝이 있는 게 훨씬 그리고 에너하임은 결정적인 차이가 얘는 일반 반스 매장에도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어디에도 잘 안 알려줘요. 정말 매니아틱한 유저들을 위해서 약간 재미 요소들을 뿌려놓은 네, 마케팅이네요. 맞아요. 저도 에너하임이랑 볼트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다 사보기도 하고 그 레딧 들어가서 간신히 찾아냈어요. 네. 제대로 나와 있는 데가 없고 얘네들이 마케팅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또 차이가 있다면 에너하임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아까 복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이름은 올드스쿨인데 원래 얘네들이 초창기 반스의 이름은 스타일 36이었어요. 그때는 네이밍을 뭔가 그 나오는 제품 순서나 이런 거에 맞춰서 네. 만들었나 봐요. 정확히 순서대로 스타일 1, 2, 3, 4가 된 거는 아닌데 이름은 스타일 뒤에 숫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은 복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스타일 3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현대적인 맛이 가미되어 있다고 하면은 올드스쿨로 나와요. 이런 차이도 있어요. 요새는 에너하임은 복각, 볼트는 패션 이거 약간 희석되기는 해갖고 서로 희석되기도 해서 에너하임인데도 그냥 올드스쿨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볼트인데도 스타일 36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좀 섞여 있기는 해요.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그 정도 되게 조그만 차이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고 신으면 좀 더 재밌습니다. 네. 그러네요. 일단 반스에서 특이한 점이 굉장히 많네요. 일단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그 브랜드 내에서 이제 전개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신선한 게 많네요. 재미있는 브랜드인 것 같고, 반스는 어느 정도 중간부터 그 스트릿 컬처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쿨한 면을 잃으면 안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진짜로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크게 마케팅 안 하고 조용조용하면서도 약간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컬처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브랜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재밌게 포지셔닝을 한다고 하니 한 번쯤은 나도 어디에서 파는지 정도는 검색해보고 싶고, 그냥 매장 가서 NOIM도 한번 찾아서 울트라 쿠시라고 했던 그 인솔이 저도 하나쯤은 사볼만 하죠, 약간. NOIM으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볼트나 에너하임이나 반스 좀 좋아하고 관심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은 모델이고, 크게 후회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반스 계속해서 성장할 브랜드고, 지금은 VF 들어가면서 앞으로 슈프림 콜라보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VF 슈프림까지 인수하고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